필라델피아의 전설적인 뒷골목, 일반인 유명인 가릴 거 없이 온천지 길바닥에 늘어서서 뭔가를 미친 듯이 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양반들 죄다 손에 샛노란 걸 잔뜩 묻혀놓고 홀린 듯이 손가락을 쫄쫄 빨고 있어요. 치즈의 나라 미국에서 치즈가 아닌데도 당당하게 치즈라고 불리는 제품이자 막상 성분표를 까보면 진짜 치즈 함량은 쥐뿔도 안 돼서 미국 FDA가 공식적으로 이건 치즈가 아니다 라고 발표했지만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치즈라고 불리는 그 제품, 바로 크래프트 치즈 위즈입니다. 이 친구를 가장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야심한 밤에 넷플릭스를 틀고 나초 한 봉지를 뜯었을 때인데, 나초칩을 이 치즈 위즈에 푹 찔러 넣는다 하면 찔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무거운 액체가 칩에 빈틈없이 휘감겨 딸려 뿌리채 올라오는 거예요. 입안으로 그대로 직행해서 옥수수 칩의 경쾌한 파삭 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찌릿한 짭조름함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혀의 수분을 쫙 빨아들이면서 침샘을 꾹꾹 눌러서 빨래하듯이 쥐어짜요. 바로 이어서 녹진한 치즈 소스가 입안을 끈적하게 훑고 지나가면서 삼키고 30분이 지나도 그 짠기가 혀에 그대로 남아있는 긴 여운을 남기는 건데요. 겨우 이딴 나초 이런 거는 사실 치즈 위즈의 빠따를 설명하기에는 한참 모자라고, 아무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로 그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메인이긴 하니까요. 치즈필리 골목길에 가면 달아오른 철판 위 종이장처럼 얇게 썰린 리바이가 지글지글 볶아지고 있잖아요. 고기가 갈색으로 완벽하게 익어갈 때쯤 두툼한 전완근의 요리사는 길쭉하고 폭신한 빵에 배를 반으로 갈라서 그 안에 볶은 고기와 양파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치즈 위즈를 한 국자 그대로 퍼올려 그 위에 무자비하게 들이퍼 붓습니다. 무슨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얇은 고기의 틈새와 빵에 벌어진 곳으로 이 치즈 위즈가 무겁게 스며드는데, 그냥 딱 보기에는 액체가 뚝뚝 흘러내릴 것만 같지만 또 그렇게 묽지는 않아요. 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무는 순간 그냥 우리는 치즈라는 단어의 정의를 새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목장에서 한껏 신나게 풀 뜯으면서 뛰놀던 젖소액에서 갓 짜낸 우유를 발효시킨 정통 치즈의 깊고 고상한 풍미는 이렇게까지 우리의 미각을 후려갈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짠맛이 혀뿌리까지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데 소고기 육즙과 뒤엉킨 치즈 위즈 특유의 그 끈적한 감칠맛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진짜 치즈는 조금만 식어도 질기게 굳어버리거나 기름기가 살짝 겉돌잖아요. 근데 이 가짜 치즈는 절대로 굳질 않아요. 얘는 열을 받으나 식으나 그냥 끈적한 액체로서 존재하고요. 고기랑 빵을 완벽하게 하나로 접착시키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씹을 때마다 입술 사이로 소스가 찔끔찔끔 새서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그 염도가 너무 세버려서 뭐랄까 약간 입술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나약한 인간은 이런 걸 먹을 자격도 없다 라고 외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치즈 함량도 미달인 이 가짜 치즈는 사실 1952년 영국 신사들을 저격하기 위해 미국이 만들어낸 제품인데요. 당시 영국인들은 체다 치즈를 녹여서 머스터드나 버터, 후추 같은 거를 섞은 걸쭉한 치즈 소스를 토스트에 부어 먹는 웰시 레어빗이라는 음식을 즐겨 먹었는데, 크래프트사는 매번 냄비에 치즈를 끓이고 젓고 녹이고 이것저것 다시 섞고 부어서 발라 먹는 그 귀찮은 과정을 자기들이 없애주겠다며 그냥 뚜껑만 뻥 따서 쓱 하고 발라 먹어라 하면서 이 소스를 던져준 겁니다. 초창기 치즈 위즈에는 나름 진짜 치즈가 그럴싸하게 배합되어 있긴 했어요. 근데 진짜 치즈를 굳이 녹일 필요가 없다는 이 악마적인 편리함은 미국 대륙에서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고, 이게 미친듯이 팔려나가자 모든 회사들이 그렇듯 크래프트사 역시 원가 절감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며 성분표에서 진짜 치즈의 비율은 바닥을 기었고 그 자리는 유청, 카놀라유 그리고 각종 인공 유화제가 차지했는데요. 결국 치즈 위즈는 미국 FDA의 철퇴를 맞게 됩니다. 성분표 첫 번째 자리에 치즈가 없으니 이건 치즈가 아니다, 이건 치즈가 아니라 치즈맛 딥이다 라면서 강등당한 건데요.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시대가 오자 이때다 싶었는지 시민단체들은 단체로 들고 일어섭니다. 이건 치즈가 아니라 노란 화학물질이다, 영원히 썩지 않는 방사능 폐기물이다 라면서 지속적인 조롱을 쏟아냈고, 치즈
치즈위즈는 역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크래프트사는 치즈위즈의 레시피에 다시 치즈를 추가하거나 면피용 사과문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가짜면 어때? 우리는 그 어떤 치즈보다 완벽하잖아 라면서 냅다 가공식품의 본질로 정면 승부를 해버린 건데요. 마침 그 무렵 이 가짜 치즈를 진정한 미국의 영혼으로 격상시켜준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방문하고 국밥집에 쭈그려 앉아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전설적인 국밥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민의 소울푸드를 함께 씹어 삼키는 행위가 정치인의 이미지 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미국 정치판이라고 다를까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2003년 당시 조지 부시와 치열하게 맞붙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동부 엘리트 출신이었던 존 케리가 표심을 얻겠다며 필라델피아의 전설적인 치즈스테이크 가게를 방문하는데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주문을 했는데 이 양반 입 밖으로 내뱉은 단 한마디에 전방 1마일이 꽁꽁 얼어붙고 맙니다. 바로 스위스 치즈 좀 올려주시겠소? 라는 말을 해버린 건데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1950년 이후로 치즈위즈를 위에 올려야만 필라델피아 치즈스테이크가 완성된다고 믿는 노동자들의 성지입니다. 근데 감히 이 터프한 음식 위에 고상한 스위스 치즈를 얹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건 필라델피아 시민들을 향한 모독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는데요. 다음날 현지 지역 신문에는 이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샌드위치를 곱게 집어먹는 대통령 후보라면서요. 심지어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필라델피아 시장을 역임했던 에드 랜델은 빌 클린턴은 항상 양파와 치즈위즈를 듬뿍 넣은 치즈스테이크를 주문했다. 필라델피아에 와서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아무도 먹지 않는 스위스 치즈스테이크를 주문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결국 존 케리는 치즈스테이크 참사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게 되었고 실제로 펜실베니아의 표심이 흔들리면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크래프트사에게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홍보이자 축복이었는데요. 대통령 후보가 민심을 잃을 정도로 치즈위즈는 대체 불가능한 미국의 소울 그 자체다 라는 게 전 세계에 생중계된 거잖아요. 이 기세를 몰아서 크래프트의 경영진들은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크래프트의 광고에서는 진짜 치즈가 가진 고급스러움을 어필하는 대신 철저하게 게으른 자들에게 쾌락을 주는 방식을 택했어요. 진짜 치즈를 강판에 갈아서 우유랑 같이 냄비에 넣고 끓여 녹이는 그 지독한 노동의 시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딱 1분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점을 미친 듯이 강조했습니다. 치즈위즈의 편리함은 애들에게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부모들의 가슴 시린 의무감마저 파고들었는데요. 애들이니까 당연히 채소를 싫어하겠죠. 근데 채소 위에 치즈위즈를 뿌려주면 애들이 그냥 막 집어 먹는 거예요. 짜고 자극적이고 맛있으니까요. 성분표 첫 번째 치즈라는 단어가 있든 말든 시민단체에서 욕을 하든 말든 크래프트사는 가짜만이 줄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 자극적인 중독성으로 미국인들을 절여버린 겁니다. 하루 지난 감자 위에 혹은 건강을 위해 사다 둔 냉동 브로콜리 위에 이 치즈위즈를 뿌려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혀는 즐겁고 여러분의 위와 장은 삼켜진 브로콜리로 인해 건강해질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